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어디 할 차례죠? 문제집 가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페이지 74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계획서대로 74. 75페이지까지, 73페이지까지 했었죠. 그죠? 했었고, 혹시 저번 주 프린트는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저번 주께 이제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이거. 그죠? 균형의 이동, 여기 이제 할 차례인데, 일단은 그 74페이지를 펴시고 균형의 이동을 이제 갈 거예요. 가는데 요약집으로는 이제 같이 가볼게요.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요약집의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균형이라는 곳이 가시게 되면은 쭉 가시게 되면 페이지 41페이지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점 이동 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지금 요 강의 계획서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요거도 이제 우리가 1번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집의 1번을 보시면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 74페이지 1번을 보시면 문제집의 74페이지 1번을 보시면 여기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사무실의 수요 및 공급표에 대해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균형 임대료는 균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균형량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가 공급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수요죠. 수요가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균형점을 이룹니다.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이제 같으려면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200이죠. 200. 그때 가격이 얼마예요? 10만 원이 어디 갔습니까? 1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럼 양이 200일 때 10만 원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요거 따라주세요. 균형의 이동. 그러니까 한쪽만 이동할 수 있고 둘 다 이동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한쪽만 이동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 요약집에 가시면 41페이지 가시면은 요약집에 수요 공급이 따라서 별도로 변화. 자, 따라서 별도로 변화. 자, 따라서 한쪽만 이동하는 거는 자, 요 두 가지는 그냥요 공급이 불변이에요. 불변이고. 요거는 따라서 수요가 불변이다. 그럼 수요만 증가할 수 있고 수요만 감소할 수 있고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봅니다. 증가는 좌측이에요, 무조건 증가는 우측이에요. 우측. 따라서 양은 따라갑니다.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양은 따라가기 때문에 하고 가격은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가니까 그냥요 양은 증가해요. 감소는 감소하죠.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감소다. 근데 이제 가격을 본다면, 자,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래프는 뭐 다 아시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얘네들은 자 그냥입니까? 다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래서 수요는 그냥요, 요게 다 올라가요. 올라가고, 자, 따라서 수요 증가.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라서 양만 증가. 가격은 하락하죠. 양만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여서, 일단은 문제를 좀 풀면서 갈게요. 우리가 1번 문제가 체크되어 있고 아마 7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7번으로 가시면 문제 넘겨지면은 기출인데 77페이지 7번 77페이지 7번을 가시면 7번에 지금 아파트 시장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의 변화와 관련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따라서 공급이 불변, 수요만 감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불변을 무시하고, 자, 칠판 보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불변이면 그냥입니까? 둘 다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럼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은 하락해요? 양은 감소니까 얘가 틀렸죠? 틀렸고, 자, 요거 이제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요거 7번은 이제 우리 풀어오셨으니까, 자, 따라서 수요가 불변,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요, 양만 증가해요.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따라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그럼 우리가 3번에 가시면 뭐의 증가보다 크대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죠. 그러면 어떤 증가를 따르겠어요? 수요 증가. 그럼 다 같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가 크다면 공급 감소가 크죠. 그럼 공급 감소가 크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그냥요, 양은 감소해요. 양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면 공급 감소가 커요, 수요 감소가 커요. 그럼 다 내려가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보세요. 자, 따라서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작은 건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7번에 1번인 거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우리가 이제 9번으로 가시면은, 자, 9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변하는데, 가격은 상승하고 양이 감소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다 봐. 아까 수요는 그냥이야, 이게 같이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동시에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그래서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럼 이거 어떤 경우겠어요?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죠. 9번 집에서 풀어오셨나요? 강의 계획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다가 배풀 쳐보세요. 기출인데. 자, 이건 뭐냐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아파트 시장에, 자,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자, 일로 와볼게요. 우리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자,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프린트 갖고 있으면 지금 3번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럼 요거는 가격은 상승하고, 따라서 양은 알 수가 없다. 양은 알 수가 없다고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은 그냥요, 양은 따라가요. 따라가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양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그냥요,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요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요게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은,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그럼 다른 방향일 때는, 자, 가격은 따라서 수요에 따라간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따라서 양은 알 수가 없다. 양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자, 여기다가 옮겨놓고 할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같이 따라 움직이죠. 공급이 감소하면 아까 그 문제가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양은 감소하고 가격 올라가죠. 그럼 가격과 양, 균형 가격과 양이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격은 그냥요, 무조건 상승을 해요. 상승하죠. 그래서 다른 방향일 때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어요? 무조건 상승하겠어요? 근데 양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양은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가격과 양이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자, 가볼게요. 자, 따라서 수요 증가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가격만 상승해요? 양도 증가를 해요?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감소를 합니까? 그럼 양이 감소하잖아요. 자, 그러면 파란 색깔을 보세요. 아까는 계속적으로 우측으로 갔었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거 좌측으로 갑니까? 그럼 양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양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가격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다 위로 찍혔죠. 그럼 다른 방향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은 그냥입니까? 양은 알 수가 없습니까? 가격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방향은 자, 따라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간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10번 이제 답을 알 수 있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가격은 상승하고 뭐는 알 수가 없어요.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 불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요 같은 방향은 그냥요, 양은 동일해요. 자,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따라서 같은 방향, 그럼 다 우측으로 찍혔죠.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죠. 따라서 양만 증가한다.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가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은 따라해보세요. 양은 동일하다. 동일한데 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가격과 양을 그려본다면, 자,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 증가. 그럼 일로 찍히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공급 증가. 얘도 그냥이요. 다 우측으로 찍혀. 어머, 그럼 다 우측으로 찍혔지? 그럼 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양은 따라가는데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반대예요.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그래서 요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1번하고 7번하고 9번하고 지금 10번까지 풀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동영상 들으신 분도 요 강의 계획서만 풀지 마시고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풀어드리는데 요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 찾으셨어요? 이건 계획서에 없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균형의 이동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자, 균형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근데 수요가 불변이면, 자, 따라서 불변이 나오면 무시해라. 공급만 감소만 보면 되겠죠? 공급 감소하니까 그냥이야, 양은 따라가. 양은 감소하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아셨어. 그 다음 3번.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고 양도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건 그냥이요. 공급이 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 감소로 따라야겠죠. 그러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5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빌라의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따라서 동일한 경우. 자, 따라서 같다면, one more time, 같다면, 자, 따라서 같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one more time,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아까 얘는 둘 다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몰랐죠? 양을 몰랐어요? 가격을 몰랐어요? 가격을 몰랐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둘 다 똑같다고 하는 건 그냥이야. 무조건 양은 증가해. 양은 증가했는데 따라해보세요.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가격을 알았어요? 가격을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가격이 10원 올라가고 10원 떨어진 게 따라서 같다. 불변이다. 다시 불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불변으로 오셔서 자, 무슨 말이냐? 자, 할게요. 가격과 양인데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가격은 알아요? 몰라요? 왜? 상승하고 하락하니까 그 폭을 모르잖아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지금 같다면, 자, 요 폭이 그냥이요, 요 폭이 같아요. 같죠? 네? 그럼 얘가 증가한 거랑 얘가 증가하는 게 같잖아요. 그럼 보세요. 얘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하고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다시 본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소식은 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럼 뭐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고 양은 증가했겠죠. 대답 좀 해봐요. 자,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봐. 뭐는 불변이고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증가니까 맞는 지문이죠. 근데 희소식은 5번 아직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7번을 제가 추천해 드려요. 7번. 7번에다 별표 3개. 몇 번이 중요하다? 7번. 뭐가 뭐보다 크다면 작은 걸 따른다, 큰 걸 따른다. 큰 걸 따르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찍어주세요. 라면 전 10번을 찍어요. 10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죠. 저 10번 다시 왔어요. 찾으셨어요? 공급 증가, 진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찾으셨어요?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뭐는 알 수가 있고, 각은 알 수 있고,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이제 가시는데, 자, 같다면이 나오면 요거는 그럽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한쪽만 이동. 손 들으세요. 한쪽만 이동. 수요는 그냥이야. 같이 따라가. 공급은 따라서 양만 증가한다. 가격은 반대죠. 그죠? 얘는 그냥이요. 양만 감소해요. 가격은 상승하죠. 같은 방향일 때는 그냥이다. 양은 동일하다. 그다음에 가격은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다음에 다른 방향은 요거 다른 방향은 그냥이야. 요거는 양은 알 수가 없어.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가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어요, 아까. 7번하고 10번을 찍었죠. 그 정도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10번 다음에 12번이 나와 있죠. 이 12번에다가도 별표. 땡이야. 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이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다시 갈게요. 같이. 자, 그러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자,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냥 수요를 물어봤어요. 수요는 반대죠. 그럼 거기가 늘어나면 내 쪽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아파트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면 수요가 줄죠. 가격이 하락하겠고, 택지나 임금 등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인가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녹지 공간이 확충되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게 정상지 열등제라는 게 안 나왔죠. 그럼 소득은 우리가 그냥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를 늘리겠어요? 당연히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겨봐요. 계획서 이제 14번으로 나왔어요. 14번에 별표 땡이야. 이게 기출인데, 자, 여러분들, 이 신축이라는 것이 공급이 바로 되어 단기에는 안 돼요. 그럼 단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타나는 건 언제서 나타난다? 장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수도권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3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3기 신도시가 지금 바로바로 지금 공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영향을 줄까? 바로는 안 줄까? 안 주고 장기에 가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신축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장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요, 단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없고, 나타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난다? 장기에서 공급을 넣으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임대료 하락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정책 파트예요, 정책. 이게 딱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또 힘드니까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자,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있다, 공급 함수가 있다.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를 규제했죠?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 그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중에서 수량을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임대료 규제. 자, 우리가 임대료 규제의 내용을 잘 알아셔야 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우리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인데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따르세요. 임대료 상한제.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라는 건 거기를 적어놓고 못 올리는 거죠.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최저가격제는 못 내리는 거잖아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이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때는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아무런 영향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주고 다시 균형으로 오죠. 그럼 이건 초과공급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초과공급이 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공급이 답이 되면 안 돼? 초과공급. 그럼 초과공급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가격을 낮췄을 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자, 따라서 임대료를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QD가 얼마예요? QD가 1200 마이너스 2P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제가 50만 원을 대입시켜야 그랬죠. 그럼 2에다가 50 곱하면 100이잖아요. 그럼 1200에서 100을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1100이 수요량이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그럼 50을 또 공급함수에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럼 50을 대입시키면 5, 35, 150이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0이니까 600, 150에다 600을 더하니까 75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750이면 어떻게 돼요? 1100에서 750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오겠어요? 자, 그럼 350만큼 무슨 수요? 초과 수요가 정답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거는 항상 초과공급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임대료를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15번은 좀 희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18번을 찍어요. 18번에 별표 3개. 18번에. 18번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에는 16, 18로 돼 있죠. 근데 18이 가장 유력합니다. 18이 유력하고, 16번은 한 번 나왔었는데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뺏긴다면 18번을 뺏길 가능성이 커요. 18번은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쳤어요? 그 다음에 16번은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19번에도 하나만 치세요. 19번도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는 드리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18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8번이 넘기시면 20번하고 똑같거든요. 20번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숫자만 바꿨다. 바꿨기 때문에 그 18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18번 찾으셨습니까? 들어갈게요. 그래서 균형의 이동. 그럼 어떻게 돼? 균형이 이동하면 가격과 양도 바뀌겠죠. 그래서 세팅을 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에 각각이다. 그래서 소득 증가. 소득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럼 가격과 양이 다 증가하죠. 그럼 따라서 상승 증가. 그럼 하나라도 하락하고 감소가 나오면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그럼 가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18번 문제는. 그래서 18번 문제는 그냥 이해만 하시는데,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항상, 자,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찾아보시면 수요 함수는 하나예요? 2개가 등장했어요? 2개가 등장했죠. 공급은요? 그럼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공급은 QS가 하나밖에 없죠. EP. 근데 수요는 그냥요, 수요 함수가 2개예요. 그럼 수요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D1은 얼마가 됐어요? 1200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QD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QD2는. 자, 우리가 QD1은 그렇고, QD2는 1500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기출은 D가 P가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따라서 수요가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세팅을 시켜서 예전에 제가 계산 문제 특강한 적 있었죠. 그거 꼭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자, 서비스 세팅을 하자. 그럼 최초에서 있던 게 요거라면 변한 게 이게 변했죠. 그럼 가격과 양이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를 본다면 QS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세팅하는 거죠. 그럼 최초는 QS EP와 얘도 QS EP가 그냥입니까? 공급함수가 같습니까? 수요함수만 바뀌었죠. 그러면 가격과 양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자 QD1은 1200 마이너스 P라고 하면 자 따라서 같게 한다.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EP는 1200 마이너스 P죠. 넘어가니까 3P가 되잖아요. 1200을 P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4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빨라요. 양이 2배죠. 그럼 얘의 2배면 얼마가 되겠어요? 800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원래의 가격은 400에서 800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변하겠죠, 그죠? 변해서 같게 한다. 같게 해서 QD2가 얼마죠? 1500 마이너스 P죠. 자, 그럼 같게 하게 되면은 얘랑 같으니까 EP는 1500 마이너스 P니까 3P가 되겠죠. 3P. 그러면 1500을 3으로 나누면 P가 얼마가 되겠어요? 500이 되겠죠. 그럼 일로 대입시키면 2배죠, 양이. 양이 얼마가 되죠? 10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얼마고요? 500. 양이 100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상승? 400에서 500. 100 상승했죠. 양은 800에서 1000이니까 200이 증가된 거죠. 이 문제 가장 유력합니다. 이걸 가서 뺏겨버려요. 이거 가장 잘 이거 하세요. 하시는데 16번을 보세요. 16번을 보시면은 자 이게 의미심장한 건데 거기 보시면 QS가 350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 자 그럼 그냥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죠. 그럼 QS의 300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완전 비탄력. 토지가 늘어나지 못하죠. 이 상태에서 완전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죠. 자, 그러면은 그냥요, 양은 불변이에요. 가격이 바뀌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 수요함수가 QD1에서 QD2니까 이게 증가한지 감소한지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세팅을 합니다. 같이. 공수로. 자, 그러면 되게 쉬워요. 공급과 수요가 같게 하려면 QS가 300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양이 300입니까? 양이 300이죠. 따라서 양을 대입시킨다. 여기다 대입시켜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QD1 있어요. QD1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600 마이너스 EP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같게 한다. 같게 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같게 하니까 얘랑 같죠? 그럼 우리가 300에다가 600 마이너스 2P가 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350이에요, 350.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00 마이너스 350이 되겠죠? 350. 350과 같게 하죠. 그럼 350이 돼서 350이 된 다음에 600 마이너스 2P를 같게 한다면 이게 넘어가죠. 그럼 2P에다가 600에다 350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50이 되겠죠? 그럼 250이 된다. 그러면 250을 얼마로 나누면 되겠어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5가 나오죠? 깔끔하지 않나요? 125 나오는 건 아시겠습니까? 125 나왔고, 그럼 이것도 같이 하는 거 똑같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공수를 똑같이 합니다. 공수. 그럼 QS가 350이니까 이걸 그냥 해요. 같게 해요. 같게 하니까, 자, 바뀐 게 얼마죠, 지금? 450 마이너스 4P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350은 450 마이너스 4P가 되겠죠. 그럼 4P가 넘어가죠. 그럼 450에서 350을 빼면 얼마예요? 100이 되죠. 그 P는 100을 4로 나누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5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125에서 20으로 내려갔죠. 그럼 얼마만큼 하락했어요? 100만큼 하락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16하고 18번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 18번 중요하고 19번을 가보세요. 19번은 작년 문제인데 작년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이따가 제가 거미집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자, 19번은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 다음과 같다 변한다. 그럼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찾으셨죠? 그럼 좀 전에 우리가 균형 구하는 건 아시죠?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그냥 해요? 같게 해요? 같게 해서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먼저 갑니다. 자, 우리가 또 공수로 가볼게요. 항상 세팅을 시킬 때 최초하고 변환값을 보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그냥입니까? 공급 함수가 바뀌었습니까? 수요 함수는 그대로 있죠. 찾으셨어? 그럼 공수. 자, 그럼 그냥이야 수요는 그대로 있어. 공급만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QD1이 얼마입니까? 30 플러스 P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QD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0 마이너스 2P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같게 한다. 그러면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죠? 그럼 3P가 요거 넘기면 3P가 되겠죠? 그럼 150에서 30을 빼면 얼마가 돼요? 120이 되겠죠? 그럼 P는 얼마예요, 원래가? 40이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러면 요것도 세팅 시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냥입니까? 공급이 바뀝니까? 공급이 바뀌고 수요는 그대로 오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건 이제 QS죠, QS. 자, 그럼 QS2. 자, 근데 요거, S는 그냥이요, 공급이에요. D가 수요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QS2로 간다면, QS2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자, 30 플러스 2P로 바뀌었죠? 근데 수요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걸 세팅하죠? 그래서 150 마이너스 2P니까 자, 그럼 30 플러스 2P는 150 마이너스 2P라는 거 아시겠죠? 넘기면 4P가 되죠? 4P가 되고 150에서 30 빼면 120이 되겠죠?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요? 30이 되니까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10만큼 감소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따라서 Q 앞이 기울기다.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거미집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 똑같은 원리는 P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그냥 1입니까? 1이고, 얘는 1인데 이걸 나눠줘야 되죠. 그럼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서 1에서 2분의 1로 갔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감소하게 된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건 희박합니다. 이거 희박하고 그냥 아까 제가 몇 번을 찍었어. 18번을 찍었죠. 그래서 올해는 평범하게 나오기 때문에 18번 위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탄력성으로 갈게요. 탄력성. 자, 하겠습니다. 탄력성. 요 프린트는 받으시는 게 괜찮나요? 괜찮아서 이제 오늘은 제가 다른 학원하고 조금 진도가 좀 달라서 넘기시면 아마 그 진도표에 부동산 시장까지만 나가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뭐 테마 효율적 시장과 여가 현상이 있으면은 다음 주에 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요거 암기 노트를 좀 보시고 풀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러면 제 강의대로 가볼게. 거기 보시면 제 강의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나?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밑에? 5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최초점, 중간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최초점으로 시작할 때는 원래로 가고, 중간점 할 때는 더해서 변동으로 가요. 이게 약분되니까. 일단 계산 문제 때 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내는 게 지금 탄력성이 따라서 5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있는 유형을 물어봐요. 그죠? 5가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밑에 보시면은, 자, 따라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하고 결정률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탄력성은.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한, 항상 제가 여기 대안이 들어간다 그랬죠? 가격에 대한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한다면, 따라서 B가 내려간다. A가 올라가죠? 따라서 수요량이 올라간다. 수요량이 올라가요, 앞에 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제가 약자로 그냥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퍼센트, 수요량의 변화율로 얘기할게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1이 기준이다. 그래서 1보다 크냐 작냐의 크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면서 그 점들이 있겠죠. 그죠? 최초점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냐, 여기냐. 그래서 만약에 최초점을 제가 여기다 본다면, 만약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 올라갔어요. 자, 그럼 따라서 원래 가격은 100원이었죠. 따라서 변동분. 그럼 100원에다가 얼마를 올리셔야 돼요? 20 올려야지 120 올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20%가 상승했죠. 20% 상승했다. 20% 상승했고. 자, 그럼 따라서 원래 양이 10개인데 8개로 줬다면 밑에 10개가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 몇 개가 변동을 했어요. 2개 변동했죠. 이렇게 해서 감소했다. 20%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정성 쪽에 X 돼 있고 정량 쪽에 지금 나와 있는 밑에 정성 쪽에 X가 돼 있죠. 그럼 이게 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성질이에요? 정량적이에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자, 최저점하고 중간점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제가 중간점 평균을 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 풀면서 보고요. 그다음에 중간점은 제가 2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기초에도 했었지만 어떻게 돼요? 나누니까 그다음에 더해서 변동분 기억나시죠? 자, 이건 문제를 풀어봐야지 직접 알겠고요. 자, 이 탄력성이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얼마가 기준이 돼요? 1.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다음에 단위 탄력적. 그래서 탄력성이 1이 기준이에요. 1이 기준이고, 자, 이걸 우리가 직각 쌍곡선이라고 하고요. 쌍곡선이라고 하고, 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감소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요, 양의 변화가 작아요. 가격 변화가 더 크죠. 그래서 양의 변화가 작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0.5니까 그냥요, 1보다 작아요. 작고, 어떻습니까? 0보다는 크겠죠. 그럼 탄력적이라 그래요?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다는 거는 2는 1보다 크죠.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큽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2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따라서 탄력성이 크다?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완전 비탄력. 박스에 보시면 완전 비탄력 사실 0이죠. 0인 것은 20% 상승해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건 완전 탈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완전 수직이고 비탄력적이라는 거 배우셨죠? 근데 따라서 완전 탄력적, 따라서 무한대는 완전히 반응을 하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서 있나요? 누워 있나요? 누워 있으니까 수평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요게 따라서 기준이 있다. 그럼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죠. 기준이어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요게 우하향하면서 2점을 찍어서 요 면적이 같으면 요 면적과 면적이 같아요. 비탄력적은 제가 완만한다 그랬어요. 가파르다 그랬어요. 가파르고 탄력적은요? 완만하죠.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같아요? 개인적인 반응은 다르죠. 따라서 자극은 같다, 반응이 다르다. 그러면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반응을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비탄력적이고, 얘는 많이 했으니까 탄력적이어서, 따라서 5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정열충, 대보독,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이 가격 탄력성은 따라해보세요. 1이 기준이다. 크기를 본다. 그럼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근데 얘네들은 소득 탄력성 따라서 방향을 본다. 0이 기준이에요. 그죠? 0이 기준이어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약자로 쓸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따라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돼 있죠.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저번에 한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면 그냥요 정상적인 제어예요. 그 마이너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인 정상제가 나오겠죠. 나오고 반대로 움직이면 그냥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열등제요. 그럼 같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열등제고 소금은 소득과는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건 그냥요 반응이 제로예요. 제로는 그냥입니까? 이건 중간제입니까? 중간제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정열중. 정상제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 열등제는 반대. 이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는 따라서 가수, 소수, 그럼 교차는 교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다른 제와의 가격, 해당 제와의 가격이에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다른 제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Y제가 있고 밑에 X제가 있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 따라서 X제 가격에 대한 요런 게 생략이 돼요. 그죠? 그래서 X제 가격에 대한이 생략이 되면서 자, 따라서 Y제 수요가 올라가죠? 그럼 X제라는 건 그냥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럼 이건 교차라는 건 그냥입니까? 교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다른 제와의 가격입니까? 아까 해당 제의 가격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되고 이게 수요량이 되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 관계라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그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근데 해당 제와야 다른 제와야. 다른 제와의 가격과 수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대체제는 플러스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완제는 그냥요 마이너스 값이에요. 커피 위에 설탕 타 먹으니까 보완 관계죠. 그럼 우리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설탕만 줄어. 자, 우리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럼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따라서 보완제 플러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고 커피와 철강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어떤 제가 되겠죠? 독립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커피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철강은 아예 변화가 없죠. 따라서 독립제, 따라서 대보독, 요거는 소득이에요, 다른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있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결정 요인은 여러분들 따라서 탄력성. 자, 대체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대체제가 적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죠. 그럼 그게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곳으로 잘 못 가야 돼요? 잘 갈 수 있어야 돼요. 대체제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못 가면 비타로 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꿈을 꾸다가 골목대장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대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대장을 하면 주도권이 있죠. 그래서 대장 주세요. 뭘 달라고요?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장기. 자, 상고음용이 대체제가 많아요, 주거용이 대체제가 많아요. 자, 따라서 세분화. 자,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더 동질해지죠. 그럼 전체가 대체제가 많나요? 세분화할수록 대체제가 많나요? 전체보다 세분화할수록 대체제가 많죠. 그다음에 용은 따라서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대장 주세요.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제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따라서 주거용이 상고음용보다 더 대체제가 많고 이동하기가 용이하죠. 자,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가려면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학원을 삼겹살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주거용이 대체제가 많고 용도 전환이 더 용이하죠. 따라서 세가 뭐예요? 세분화될수록 더 어떻게 될까? 동질해지죠.
부동산이요. 전국이 똑같아요. 가격이 다 달라요. 부산하고 울산이 틀리죠. 자, 부산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그럼 동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유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분화할수록 더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해볼게요. 따라서 대장 주세요. 대가 뭐야?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단기가 탄력적이야? 장기가 탄력적이야? 장기. 주가 뭐야? 주거형이 상공형 탄력적이고 세분화가 탄력적이고 용도가 어떻게 돼야 돼? 용이하고 다양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은 시험지가 안 나오는데, 자,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우개랑 부동산은 어떤 게 비싸요? 지우개가 비싸요? 부동산이 비싸요? 내가 어려운 얘기 해요? 부동산이 비싸죠? 그럼 비싼 게 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프린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지우개가 100원짜리인데 10원 올라갔다고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억짜리가 1억 올라가면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저가가 더 탄력적이에요? 고가가 탄력적이에요? 피수제보단 사치제는 꼭 필요하진 않는데 비싸죠?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대체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그래서 입에서 따라서 대장 주세요. 대가 대체제가 장, 주, 외웠네? 세, 용도가 어떻게? 다양할수록. 요것만 암기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